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오늘은 저희 집안에서 벌어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저희 집안은 원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부모님과 저, 그리고 2살 터울의 오라버니까지 네 가족이 살았죠. 그런데 오라버니가 결혼하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오라버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외향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애 3개월 만에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만 해도 다들 반대했지만 오라버니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 그러니까 지금의 형수였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척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는 태도와 거만한 말투가 점점 심해졌죠. 특히 어머니께는 더했어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면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입맛 없다고 하셨고 설거지조차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친정에는 명절마다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챙겨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황당한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경영난으로 어려워지면서 집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둔 돈도 거의 바닥났죠. 그런데 형수가 갑자기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기 친정에서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걸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그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수가 정말 끈질겼어요. 매일같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집을 팔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오라버니는 그런 형수의 말에 휘둘려 결국 집을 팔겠다고 결심했죠. 집을 팔고 나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형수는 받은 돈으로 친정집을 먼저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자기 명의로 예금해 놨죠. 저희 부모님은 월세방으로 이사 가셔야 했고 저는 도서관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형수는 이제 집안 행사에도 얼굴을 안 비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오라버니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졌는데 형수는 그걸 못 믿겠대요. 매일같이 전화로 확인하고 문자로 추궁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라버니도 지쳐갔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몇 번이나 큰 싸움이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터졌어요. 형수가 갑자기 임신 사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라버니가 바쁘게 일할 때 형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던 거예요. 그 남자는 형수의 친정 동네에서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보니 형수의 첫사랑이었다고 해요. 오라버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을 회사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형수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자기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면서 오라버니가 너무 집착한다고 했죠. 심지어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계속 그 남자를 만나러 다녔어요. 부모님은 너무 걱정돼서 제가 중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수를 따로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형수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내가 너무 옛날식이라고 요즘 세상에 무슨 순결이냐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산다고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라버니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형수가 재산 분할을 요구한 거예요. 자기가 결혼 생활 동안 열심히 살았다면서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의 절반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돈은 이미 친정집을 사는데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부모님이셨어요. 평생 모아두신 집도 없어졌고
아들 내외의 불화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셨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고 아버지는 술주정이 심해지셨죠. 형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이 굴었죠. 오라버니가 너무 바쁘게 일해서 신경을 못 써줬다면서 자기가 외로워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중재하려 할 때마다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기도 했죠. 결국 오라버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런데 형수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헤어지지 말자고 했죠. 이 상황에서 오라버니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형수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형수의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형수가 그동안 친정에도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친정에서는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형수가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형수의 친정에서는 오히려 우리 집안에 사과를 하고 형수를 데려가서 교육시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쌓인 상태였죠.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오라버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형수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DNA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오라버니가 맞았어요. 그동안 모두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라버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형수와의 관계도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문제들도요. 부모님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오라버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눈물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어요. 부모님은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조용히 지내고 계시고 오라버니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